동생의 죽음 이후 나타난 한 해병.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가씨, 거기서 내려오세요. 누구세요? 왜 저를?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예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알아요. 뭘 안다는 거예요? 당신 동생 이야기요? 수연이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 아까 그 사람. 네, 맞아요. 왜 따라왔어요? 내버려둬요. 안 돼요. 수민이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에게 하지 마세요. 민준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수민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듣기 싫다고 했잖아요. 언니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연의 몸이 흔들립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왜? 왜 미안하다고? 아마도 언니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수연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이 순간 수연의 마음이 어떨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그 아픔과 그리움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수민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수민이가 그걸 원할까요? 언니가 자신을 따라 죽는 걸 수민이가 원할까요? 민준의 말에 수연이 멈칫합니다. 수민이는 언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수민이 없이는 수민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언니가 대신 해주면 안 될까요? 수연이 흔들립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사고 나기 전에 수민이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언제요? 그날 밤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민이가 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수민이가요? 네. 언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수연이 목 놓아옵니다. 수민아,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그리고 수민이가 꿈이 있었어요. 꿈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수연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착한 애였어요. 수민이는. 민준이 수연에게 손을 내밉니다. 수연 씨, 내려오세요. 수민이의 꿈을 이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수민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언니잖아요. 수연이 천천히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당신 선배가 수민이를. 네, 맞아요. 저도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왜 저를? 제가 구하지 못한 수민이. 최소한 언니라도 구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수민이의 방을 정리하고 있어요. 민준도 함께 도와주고 있죠. 이건 수민이가 가장 아꼈던 책이에요. 사회복지학개론이네요. 네, 1학년 때 사서 밤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수연이 책을 펼치자 수민이의 필기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수연의 눈에 또 눈물이 납니다. 수민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니. 수민이는 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민준 씨, 네, 고마워요. 그날 밤 수민이 곁에 있어줘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다면. 아니에요. 수민이가 혼자 죽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민준과 함께 상처를 면회하러 갑니다. 제가 수민이 언니예요. 상철이 바닥에 머리를 박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드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아니요. 수민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려고요. 상철이 고개를 듭니다. 수민이가 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네. 죽으면서도 제 걱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착한 아이를. 수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민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무슨 뜻이세요? 수민이의 꿈이었던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활동도 할 거예요. 상철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처럼 후회하며 사세요. 그게 수민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구치소를 나오며 민준이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저라면 그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민이가 그런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6개월 후 수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민준도 저녁 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민준이 수연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공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민준이 잠시 망설입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수연 씨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저는 아직 사랑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어요.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이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에요. 1년 후 수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한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안녕, 나는 수연 선생님이야. 선생님, 예뻐요? 아이들이 수연을 둘러쌉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까? 공부요. 맞아. 그런데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 같이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수연은 이곳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수민이처럼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보면서 동생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연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언제 오세요? 가슴이 아픈 질문이에요. 하지만 수연은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정말요? 응. 선생님이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이가 수연을 꼭 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 순간 수연은 수민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요. 언니, 사랑해요. 눈물이 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행복한 눈물이죠. 2년이 지나고 민준과 수연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민준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기관에서 일하고 있죠. 수연 씨, 오늘 수민이 기일이죠? 네, 벌써 2년이 됐네요. 함께 가도 될까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이 수민이의 묘소를 찾습니다. 수민아, 언니가 왔어. 수연이 꽃을 놓으며 말합니다. 언니가 이제 수민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고 있어. 어때? 자랑스럽지? 바람이 살살 붑니다. 그리고 민준 오빠도 함께 왔어. 그날 밤 수민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야. 민준도 꽃을 놓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네, 자책하는 거 말이에요. 수민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수연 씨, 네, 고마워요. 저까지 구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민이의 마지막 말을 전해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수민아, 언니가 이제 괜찮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수연의 목소리에 더 이상 절망은 없어요. 희망이 가득해요. 묘소를 떠나며 수연이 말합니다. 민준 씨,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네, 저도 알아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할 일이 많아요. 수민이가 기뻐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3년 후, 수연은 자신만의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민이 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선생님,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 고마워, 민준 씨. 민준도 이제 수연의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수연 씨,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알죠? 무슨 날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3년 되는 날이에요. 수연이 깜짝 놀랍니다.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에요. 수연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뭐죠?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저는 수연 씨를 사랑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다. 민준 씨, 죽고 싶어 했던 수연 씨가 다시 웃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아직 답장은 안 해도 돼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연이 잠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순간 수연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봅니다. 3년 전 절망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 동생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곁에서 자신을 지켜봐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민준 씨, 네,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수민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1년 후 수연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에요. 수민이 희망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죠. 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도 멋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결혼했어요. 와, 수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수민이가 언니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수연의 목소리에 더 이상 슬픔은 없어요. 수민이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알겠죠? 네. 결혼식 후 수연과 민주는 수민이의 묘소를 찾습니다. 수민아, 언니가 결혼했어.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덤 앞에 앉습니다. 수민이가 그날 밤 만나게 해준 사람이야. 고마워, 수민아. 민준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민아, 내가 수연이 언니 잘 지킬게. 약속할게. 바람이 살살 불며 꽃잎들이 날립니다. 마치 수민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수민아,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수연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납니다. 5년 후, 수연과 민주는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희망이와 사랑이입니다. 엄마, 수민 이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5살이 된 희망이가 묻습니다. 수민 이모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 희망이와 사랑이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응, 정말이야. 수연이 딸들을 안으며 말합니다. 수민 이모 덕분에 엄마가 아빠를 만났고 너희들도 태어났어. 우와, 수민 이모, 고마워요. 아이들이 하늘을 보며 외칩니다. 수민이 희망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 왜?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수민이의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저녁, 수연과 민준이 센터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뭐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수민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요, 수민아. 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순간 유성이 하나 떨어집니다. 별똥별이에요. 소원 빌어요.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수민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수연의 마음속 소원이에요. 수민아, 수연이 언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의 마음속 소원이에요. 별똥별이 사라지고 두 사람이 눈을 뜹니다. 뭘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저도 비밀이에요.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죄책감에 시달리는 괴로움, 이런 아픔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기도 하죠. 하지만 수영과 민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랄 수 있습니다. 수민이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사랑은 수연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민준에게는 용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수연이나 민준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